자, 99쪽에 6번의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거기에 지정권자 지정대상 줄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거기 줄치시고,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는 누굴 말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자,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도시군과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이 뜻이에요. 줄칩니다.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종을 정진시켜까지만 줄치고, 복합개발을 위해서 이 뜻이에요. 도시정비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 전부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박스 안에 6가지 소개되어 있죠. 그 갈로 묶고 보셔야 돼요. 1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적이니까 이 주로 상업지역을 말합니다.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중에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자, 철도, 역사나 터미널 이런 곳은 주로 상업지역이고, 항만은 공업지역이고, 공공청사나 문화시설 같은 것은 주거지역도 됩니다. 3번 세계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대중교통 결절지는 대중교통이 모이는 자리죠. 울산 광주시 같으면 공업타 로타리 아십니까? 그런 곳이에요. 1km 내 지역은 다 상업지입니다. 도시 및 주관경 정부에 따른 노블량 건축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곳. 5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부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 이것도 상업지역. 6번 그 밖에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하여 대통령이 제한 다음 지역으로서 1번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공업지역이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구역은 이거는 주거지역입니다.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입지규제 최소를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 갈로 묶고 옆에다가 이래 쓰시면 돼요. 그런 지역을 한마디로 정비가 필요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다 이 뜻이. 그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정비가 필요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말합니다. 자, 봅시다. 무슨 말인지.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라는 것은 정비가 필요한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 같은데 복합개발을 위해서 지정한 용도구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이 뜻인데 조금 더 풀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입지다라는 것은 각종 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부지. 규제다라는 것은 이 각종 시설물의 부지에 용도, 지역 등이 지정이 되고 그 용도 지역 등의 규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토지인 간에 용도 지역이 다 정되어 있죠. 네. 이런 규제를 최소화한다. 최소화해라. 될 수 있으면 이 규제를 없앴어 이 뜻이에요. 최소화해서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용도구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나 상업공업지역에 있는 시설물 부지의 용도적 등 규제를 최소화시켜서 복합 개발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도만 해도 몰라요 이게 뭔지. 예. 이걸 도입한 배경을 알아요. 배경. 자, 배경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로 갑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 혁신도시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자, 이 혁신도시 정책이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죠. 그래서 울산광역시보다 면적이 작은 서울시에 너무 많은 것이 집중이 되어 있고 모여있기 때문에 이걸 분산하는 정책을 혁신도시 정책인데 이 혁신도시 정책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공기업, 서울에 있는 공기업 본사부터 자,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이 혁신도시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는 공기업 중에 뭐가 내려왔습니까? 근로복지공단, 그 다음에 대한석유공사, 그 다음에 산업인력공단 이렇게 세 가지 내려왔어요. 왜 하필 또 울산에 석유공사가 내려왔습니까? 왜 석유공사 울산에 왔을까요? 그럼 울산에 왜 정유공장이 많습니까? 울산에 석유가 생산되기 때문에 울산 앞바다에 지금 시추선이 있죠. 거기에서 소량의 석유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소량의 석유 생산되니까 울산역에다가 석유공사를 보내고 정유공장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좋은 거 내려왔다, 떨거지만 내려왔다. 떨거지만 내려왔다. 정말 좋은 거는 딴 데 다 갚았죠. 대한민국 1위 공기업이 뭐예요? 한국전력공사. 전라도 광주로 갔어요. 2등이 뭡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로 갔고 3등은 뭐요? 경남 진주로 가 있습니다. 네, 진주에 있어요. 네. 그리고 3등이 한국도로공사 대구 경북 김천으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다 분산시키는 거예요. 부산은 뭐가 왔느냐? 금융기관들이 부산에 다 가게 돼 있는데 금융기관 내려왔습니까? 부산에? 한국은행도 다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부산에 여기에 울산광역시처럼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서 저 중국의 혁신도시 만들어놨죠. 부산은 저보다 더 크게 만들어놨어요. 네. 거기에 100층짜리 건물까지 넣어놨는데 가보면 텅텅 다 비어 있어요. 왜? 한국은행 안 내려오고 뭐 안 내려오고 다 안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갖다 부산에 다 보내라 했는데 결국은 안 보내고 그 금융기관 보내면 부산시 그 옛날에 쓰던 부두 있죠. 그 큰 부두를 다 매립을 지금 다 해놨어요. 거기에 금융단지가 2차 금융단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시중은행 본전 글로 다 들어가는데 그것도 닦아놨기만 했지만 텅텅 비어 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부산에 거기에 할 수 없이 현 정권에서 산업은행을 부산에 보내자라고 해서 뉴스에 좀 난 적 있죠. 산업은행이 부산은 본점을 보내겠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뭐 했습니까? 반대해버렸어요. 누가? 이 사람들과 같은 색깔에 입는다. 저가 만들어놨고 저건 또 안 해줘. 참 율배반영이 사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갖는 거예요. 지방 이전하는데 드는 돈이 있죠. 이걸 어떻게 충당하고? 자, 한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자, 서울에 한전이 있었던 본사입니다. 자, 여기에 본사 건물과 부지가 그때 당시 돈으로 감정가가 얼마냐? 4조. 그래서 이 4조짜리 한전 서울에 있던 부지와 본사를 매각해서 이 돈으로 지방 이전 비용에 충당을 하려고 했어요.
한전 본사가 전라도 광주로 가고 10년이 지나도 이게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려요. 빨리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팔리가 문제다. 알아보니까 한전 서울에 있는 한전 본사 부지는 자 용도적이 일반 주거지입니다. 예, 자 여기에 적합하게 이용을 하면은 이 부지의 활용 가치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아파트 지어서 파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아파트 지어서 파는 34평짜리가 땅값이 4조기 때문에 100억대가 나온다. 분양가가. 삽니까? 안 사요. 그러다 보니까 자 기업에서 이 본사 기업에서 이걸 매입한다 안 한다? 아예 안 합니다. 그게 10년치 방치됩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도입을 합니다. 자 공기업의 본사 자산을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한 10년 전에 한전 본사 부지에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면은 이게 있던 각종 규제가 최소화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부지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니까 자 그만큼 복합 개발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기업은 한전 본사 부지의 자 공개 경쟁 입찰에 참석하시오라고 하니 이때서 우리나라 대기업에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삼성그룹과 현대 자동차 그룹으로 2파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삼성에서는 얼마 써놓느냐 8조를 써놓죠. 현대자동차는 10조 5천억을 써놓습니다. 3배 가까이 써놓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낙찰돼 버리죠. 예.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라는 말이 많았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더라요. 예. 자 이거 지정돼 보니까 이 땅은 이제 거의 규제가 없어지니까 상업적 수준으로 땅값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공개 경쟁 입찰이 원칙적 가격이죠. 사주가 아니고 얼마? 10조. 그래서 상업적처럼 돼 버리니까 땅값이 20조. 자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여기에서 120층짜리 복합센터를 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질의를 하니까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는 아무 규제가 없다.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한 동을 짓든 10동을 짓든 네 알아서 해라. 아 그런다. 그러면 한 동 더 짓게. 자 복합센터는 건물 하나가 도시입니다.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그럼 2동이 들어갔을 때 이게 다 분양이 되거나 임대됐을 때 자산 가치가 40조로 봅니다. 40조. 얼마 번 거예요 지금? 현대자동차는 30조로 30조. 아시겠어요? 3,500만이 아니고 30조. 뭐 여러분 1조라도 있습니까? 이거는 누구를 위한 제도예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죠. 무리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업에 엄청난 턱해주고 공기업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에 불과합니다.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이 비용 충당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말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도는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사실은 1999년 12월 30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겠다 했는데 1999년 12월 30일 되니까 아직 서울에 남아있는 공기업 자산이 많죠. 그래서 연장시키 버립니다. 예.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25년까지 연장이 돼 있는데 또 연장할 것 같아요. 예. 계속 연장합니다. 이게 서울에 남아있는 공기업 본사 자산이 남아있는 한 계속 연장합니다. 제도적인 취지는 좋지 못하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이걸 조금 나쁜
배경하에 도입됐기 때문에 이제 좋은 쪽으로 좀 서자 하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때까지 우리가 토지용할 때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공업지역은 공업지역대로 개발했죠. 이제는 이제 세월이 좀 더 지나면 복합 개발한다는 거예요.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이 한 건물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이런 복합 개발에 활용을 하자 이런 취지로 이걸 계속 유지할 것 같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시험에 제법 놉니다. 이게 뭐가 노느냐, 어디에 지정할 거냐, 그 6가지 박스에 그 갈로칠한 거 있죠. 그거 물어본다. 그럼 또 물어본다 하니까 또 그걸 외울라 하는데 외울라 하지 마시고 여기 다 답을 써놨잖아요. 자, 정비가 필요한 어디? 그럼 이게 아니면 거기 답이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양갈루빈의 입주자 최소의 지점의 협의 특례는 3사를 가서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양갈루 3번, 4번, 5번 다 이하 내용들은 다 3, 4월 달에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당장 급하게 볼 만한 것은 없습니다. 자, 101쪽까지 다 3, 4를 가서 보시고, 자, 102쪽에 가시면은 용도지역지구 구역에서 행위자한 특별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1번에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행위자에 관해서는 난주 문제풀이 때 문제나 풀고 버리면 돼요. 예, 옛날 시험 22회, 23회 정도까지는 매년 나옵니다. 계산 문제로 여기가. 계산 문제 나왔던데 법이 바뀌는 순간 이제 계산 문제를 출제할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이 때 문제나 한번 풀고 말면 됩니다.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104쪽에 가시면 이번에 용도지역지구 구역 안에서 건축제한의 예외다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1번 도시공객시설과 2번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1, 2번은 5, 6월 달에 한번 보시면 되고 3번에 용도구역 건축제한의 우선 적용은 버리시고 그 밑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다 버리세요. 이 페이지까지. 볼 거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넘어갔어. 자, 이제 110조에 가서 도시군객 시설로 갑시다. 도시군객 시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도시군객 시설, 자, 기반 시설에 관한 걸 배운다. 뭐에 관한 걸 배운다? 기반 시설에 관한 거. 자, 밑에 1절에 기반 시설의 정의 및 종류. 1번 도시군객 시설의 정의. 도시군객 시설이라 함은 줄칩니다.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자, 그럼 기반 시설 중에 실행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기반 시설의 옆 페이지 가면 이번에 종류라고 되어 있죠.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호 시설을 말합니다. 크게 7가지에 세부적으로는 45가지 시설을 우리가 기반시설이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시험에 24회 시험까지는 이거 책에 소개도 안 냈어요. 왜? 이건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 그 시험 그 법령에 보시면은 뭐라 되어 있느냐. 공법 중에 중개업과 관련된 부분만 출제하겠다라고 했죠. 중개업과 관련된 것만 출제했던 것이 24회 시험까지입니다. 자, 25회부터는 이제 중개업과 관련 있든 없든 마구잡이 내고 있어요. 25회부터 이거 놓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기반 종류. 그럼 또 외워야 되네. 외우면 안 된다 그랬죠. 네, 그거 외우면 안 돼요. 그냥 이해하고 여러 번 읽어 두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기반시설이란 교통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교통시설로서 기반시설에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을 교통시설로서 기반시설입니다. 그게 모르는 시설이 있습니까? 응? 자, 거기에 자동차 정류장, 버스 정류장 같은 걸 말하죠. 궤도는 뭡니까, 궤도? 철도는 앞에 있는데, 앞에 철도 있죠. 철도와 궤도는 다릅니다. 철도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기차가 다니는 길이죠. 기차만 다녀요. 자, 궤도는 거기에 기차 레일을 깔아서 다니는 우리 지하철 같은 걸 궤도라 하는데, 거기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그 위에 차도 다녀요. 그런 것을 뭐라 부른다? 궤도라고. 철도는 무조건 기차만 다녀요. 자, 그래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을 주의하시면 돼요. 거기서는. 그다음 공간 시설에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자, 주의해야 될 것이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같은 것이 공간 시설이다 하는데 주의하시고, 자, 거기에 공공공지라는 것은 국가 지자체가 사용하는 빈터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유통공급시설에는 기반시설로서 유통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설비, 방송통시설, 공동구, 시장, 유리장 및 송유 설비가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방송통신시설. 자,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에는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이 공공문화체육시설로서 기반시설인데 주의할 것은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 주의하시고, 방제시설은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이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품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가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하천, 유수지, 저수지 주의하십니다. 자, 보건위생시설은 장사시설. 장사시설이 뭡니까? 장례에 관련 시설이죠.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종합병원 같은 거. 보건위생시설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및 용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인데 주의할 것은 하수도 주의하시고 폐차장 주의하십니다. 자, 주의라 하라는 건 다 말씀드렸죠. 그거 주의하면서 읽기만 하면 시험에 안 틀립니다. 자, 그렇게 왜? 그 방금 주의하라는 것이 대부분 시험 내면 그거로 옵니다. 네. 자, 그런데 주의하고 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도시공객시설 정의가 어떻는지 봅시다. 자, 이제 도시공객 시설에 대해서 봅시다. 자, 기반 시설. 자, 기반 시설은 크게 7가지에 세부적으로 45가지 시설을 기반 시설에 하는데, 자, 기반 시설을 어떻게 설치를 할 거냐. 자, 설치 방법이 크게 2가지예요. 첫째는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 실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결정이 되어야 설치되는 기반시설이 한 분류. 자,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자, 결정 없이 설치되는 기반시설이 한 분류. 기반시설 설치 방법은 2가지예요.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어야 설치되는 기반시설이 있는데, 자, 이런 시설들은
뭐라 부르느냐?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자, 밑에 거 도시군 관리 결정 없이 설치되는 이런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반시설이에요. 그래서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설치되는 이런 기반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고, 자, 여기에는 규모가 큽니다. 대규모예요. 뭐 도로, 철도 등등등. 자, 이런 기반시설들은 반드시 도시군과 결정이사 설치되고, 이걸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합니다. 밑에 도시군과 결정 없이 설치되는 이런 기반시설은 자, 상대적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뭐 주차장, 뭐 폐차장 등등.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설치합니다. 이게 시험에 잘 묻는 게 뭐냐? 옛날 시험, 지금부터 한 십몇 년 전에는 자, 모든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 시설이다 하면 틀리죠? 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 정도로 물었는데 요즘은 그래 안 묻는다. 자, 그래서 요즘은 다음의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계획 시설, 즉 도시군과 결정이 있어야 되는 기반시설을 찾아라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150가지를 암기해야 풀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럼 암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뭐로 구분하느냐? 대규모냐 소규모냐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규모에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자, 최소 학교 규모 이상일 때를 자, 여기 들어가요. 그럼 학교보다 규모 작죠? 그럼 밑에 들어가요. 이걸 딱 가지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교재에 111쪽에 2번 기반시설 중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같은 거 3번씩이나 한 거 있죠. 그거는 문제풀이 따라 보세요. 지금 보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도시군계획 설치관리에 1번 기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죠. 자, 원칙에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 설치하려면 자, 줄칩니다.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해야 한다. 줄쳤습니까? 자, 그 옆에다 이 말씀 되죠. 자, 원칙적으로 도시군 결정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이런 규모가 큽니다. 도로나 철도 같은. 그렇게 옆에 쓰시면 돼요. 자, 그렇게 썼습니까? 예외 보시면은 다만 용도지역 기반시설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대통령의 제안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즉 도시군과 결정 없이 설치한다는 뜻이죠. 자, 그 옆에는 이래 쓰시면 돼요. 자,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도시군관리계 결정 없이 자, 설치한다 이 뜻이에요. 여기는 규모가 어떻습니까? 작고 뭐 주차장, 폐차장 같은 것이다. 그렇게 메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요 부분을 또 시험에 잘 낸다. 자, 그게 박스 안에 도시군과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죠. 자, 그런 부분을 시험에 잘 내요. 그럼 이거 잡니까 또? 보니까 그것도 또 수십 개네. 자, 이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요거 잘 보세요. 도시군과 결정으로 설치되는 이런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은 다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다. 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 있죠. 급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자, 그 정도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예외 도시군과 결정 없이 설치되는 기반시설은 박스 안에 종류가 있죠. 그 가만히 보세요. 학교보다 큰지. 주차장 학교보다 큽니까? 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작지요? 그 다음에 공공공지 학교보다 작아요.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 등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리시설,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빗물장비, 이용시설, 폐차장. 자, 이런 것은 다 학교보다 다 작죠. 그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험에 이래 놓습니다. 다음의 기반시설 중에서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설치하는 자, 기반시설은 어느 것이냐 이렇게 나와요. 1번 자, 도축장. 자, 바닥 면적이 450제곱미터. 2번 건축물 부설광장. 3번 자, 전세버스. 자, 전세버스 자, 터미널 운송터미널. 자, 그 다음 4번 변전소. 자, 5번 주차장. 이런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공간 결정 설치하는 기반시설 학교 이상이 되는 거 찾아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4번이 답이에요. 나는 모르겠다. 모르면 할 수 없다. 틀려야 돼요. 자, 도축장 바닥면적 450일 했죠. 바닥면적 450이면 도축장 크기가 몇 평이다? 한 100 한 50평쯤 되죠. 예, 그러면 이거 기껏 해봐야 이 도축장 전체 면적은 1000평 안쪽이다. 예. 건축물 부설광장 20-30평. 전세버스 터미널. 전세버스가 시외버스, 고속버스가 아니죠. 전세버스는 우리 관광 갈 때 전세버스 용차죠. 그 버스 터미널이에요. 기껏 해봐야 500평 내지 1000평. 자, 변전소는 수만 평. 굉장히 큰다. 예. 주차장은 뭐 작고. 그래서 이렇게 놓기 때문에 그걸 외화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만 외우면 됩니까? 그 외에 거기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되어 있죠. 이 속에 150가지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못 외웁니다. 그래서 그냥 학교 규모 이상이면은 여기에 해당되고 이거보다 작다면 밑에 해당돼요. 자,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렇게 노는 부분이다. 그렇게 하시고 2번 도시공개시설의 설치 기준이라 되어 있죠. 자, 그럼 버리세요. 3번에 도시공개시설의 공중 지하 설치 기준과 보상도 버리세요. 4번 도시공개시설 관리라고 되어 있죠. 설치된 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미리 도시공간 결정으로 설치된 이 도시공개시설은 설치되면 관리를 자, 국가가 할 수도 있고 지자체가 할 수도 있어요. 국가가 할 때는 중앙 관서의 장이 관리하도록 되고 지자체는 조례로 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거 도시공간관리계획에 결정 없이 설치되는 이런 소규모 기반시설은 관리 누가 할까요? 설치자가 합니다. 설치자. 자, 그래서 4번에 관리 보시면 도시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죠. 자, 위에 거 이걸 말합니다. 밑에 건 아니에요. 위에 거만. 에 관하여 이 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하는데 자, 국가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 국유자치법에 따른 중앙간서의장이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도시공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렇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도시공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결국 국가 자체가 관리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내려가서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자, 광역시설에 의. 광역시설이란 줄칩니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항목의 시설 그렇게 줄치면 되고 박스 안에 1번 줄칩니다.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에 걸쳐있는 시설, 뭐 도로, 철도 같은 거. 2번에 줄칩니다. 둘 이상의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 뭐 항만, 공항 같은 거.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광역시설이다라는 것은 기반시설이에요. 자, 이 기반시설인 광역시설 종류 똑같아요. 그런데 이 광역시설이라는 것은 이 기반시설 중에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시설이면은 기반시설로 부르지 말고 광역시설로 불러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즉 두 개 이상 행정구에게 걸쳐 있는 시설이라는 거지. 뭐 대표적으로 도로, 철도 같은 거죠. 둘 이상의 특광, 특이덕도, 시군 지역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 대표적으로 공항 등등등. 자, 이럴 경우에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두 개 이상 행정 걸쳤다든지 공동 이용하면은 기반시설로 부르지 말고 뭐로 불러라? 광역시설로 부르라 이 뜻이에요. 그림 나타내면 이렇죠. 자, 여기 A라는 시가 있고,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B라는 시가 있다. 자, 그래서 A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이 각종 도로, 자, B시도 관할구역 안에 각종 도로가 있겠죠. 이때는 A시나 B시에 있는 경기 안에 있는 이 도로는 기반시설로서 도로다 이 뜻이에요. 자, A시나 B시에 걸쳐있는 도로, 이 도로 있죠. 이건 두 이상 행정 걸쳤죠. 이때 이 도로는 광역시설로 부르자 이 뜻이에요. 광역시설로. 자, 그리고 A시 안에 있는 여기에 이 공항, A시만 쓰면은 기반시설인데 B시도 이용하죠. 두 개 이상 행정 이용하니까 자, 광역시설이다 그 뜻이에요. 결국 기반시설은 꼭 광역시설이에요. 그래서 두 개 이상 행정 걸쳤다든지 공동이용하면은 달리 부른다. 광역시설로 그 뜻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뭐 쭉 있죠. 그건 다 3살 이후에 가서 보시면 돼요. 뭐 지금 당장 볼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제 4절로 가서 공동구 설치 관리.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이 공동구 설치 관리. 공동구는 자, 여러분이 지하 매설물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도로 같은 데 가보면은 맨홀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하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위에 보면은 한국전력공사 해놨죠. 전기선이 들어가 있는 공동구라는 뜻이에요. 자, 상수도 사업본부라는 마크 있죠. 그거는 수도관이 들어가 있다. 자, 이렇게 이런 것을 공동구라 하는데, 자, 이 공동구가 지하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전기선도 들어가고 통신 케이블도 들어가고 수도관도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수용할 수 있는 지하 구조물, 이걸 뭐라 부른다? 공동구. 자, 이 공동구는 중개 대상물이 아닌데 25회 이후부터 막 무작위로 내리죠. 그래서 자주 노는 편인데,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중개 대상물도 아니에요. 뭐 중개사가 여기 들어가 중개할 이유도 없죠.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전역에 전기, 통신, 수도관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구가 전역에 다 설치된 건 아닌데 일부만 설치됐어요. 자, 여기 용산강시 하원 옆에 보면 저 앞에 큰 도로 있죠. 큰 도로 그 옆에는 얘는 다 설치되어 있어요. 자, 한 블록 뒤에 들어오면 여기 이면 도로는 없습니다. 여기는 딱 들어오면 전기선 다 보이죠. 그건 아직 공동 설치 안 됐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의 보시면은 공동구라 하면은 지하 매설물,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 미관 개선, 도로구조 보전, 교통문화를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뭐라 부른다? 공동구다 합니다. 자, 공동구는 어떻게 설치하느냐? 1번 공동구 설치 의무, 1번 공동구 설치 의무. 자, 다음 각 구에 해당하는 구역, 지역, 지구, 구역 등이 자, 줄칩니다.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면적이 얼마 초과될 때? 200만 제곱미터 초과됩니다. 자, 거기에 설치 대상 지역, 지구, 구역 등이라는 것은 1, 2, 3, 4, 5, 6이 있죠. 깔로 묶고 보셔야 돼요. 자, 1번에 도시개발 구역으로 된 곳도 이걸 200만 정도 초과될 때는 공동구 사업 시행자 설치해야 돼요. 2번 택지개발지구. 자, 그게 우리 배운 거 뭐죠? 1번 구역으로 끝났죠. 2번 뭐로 끝났어요? 지구 끝나고. 이게 무슨 말이냐? 1번은 구역으로 끝났다는 것은 별도 기준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다 배웁니다. 2번 지구로 끝났죠. 보안 기준으로 정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경제자유구역이라네. 이도 구역으로 끝났죠. 별도 기준이 있다 이 뜻이에요. 자, 4번에 정비구역. 자, 이것도 별도 기준이 있고. 5번 공공주택 지구. 이건 또 지구로 끝났네. 보안 기준이 있다는 뜻이에요. 6번 도청 이전 신도시. 자, 이런 곳에 대표적으로 200만 정도 초과할 때 공동구를 사업 시행자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양갈로 이번에 공동구 설치에 관한 계획의 포함 의무는 버리세요. 자, 공동구 수용 의무라고 되어 있죠.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해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양갈로 이번에 공동구가 설치될 경우에는 2호부터 6호까지 시설은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줄칩니다. 7호 및 8호 시설은 공동구 협의에 심의 거쳐 수용할 수가 있다. 자, 1번이 전선로, 2번 통신선로, 3번 수도관, 4번 열수송관, 5번 중수도관, 6번 쓰레기 수송관까지는 공동구에 무조건 수용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7번 가스관이나 8번 하수도관은 반드시 수용하는 건 아닙니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 자, 여기 보세요. 이게 공동구 설치되면 가스관 여기 의무적으로 수용해라. 자, 그러면은 가스관이 여기 들어왔다. 그럼 가스관이 노되면 가스해죠. 여기 딱 닫혀 있으니까 꽉 찼을 거예요. 전기선에서 스파크 탁 튀면 폭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가스관은 별도 여기 수용을 의무적으로 안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관 있죠. 하수도관은 여기에 수용을 하기에 너무 이기 작아요. 하수도관을 수용하려면 하수도관은 관이 굉장히 크죠. 그럼 별도 수용해요. 그래서 하수도관까지 들어가려면 공동구가 굉장히 커져야 됩니다. 어떻게 커져야 되느냐? 자, 우리 영화에 가끔 보는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국은 큰 공동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영화 이래 보면은 이 지하 이 공동구에 사람이 막 댕기고 하죠. 네.
여기에 뭐 가스관, 수도관 뭐 이런 게 다 수용돼요. 일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 건물이 있으니까 일로 어떻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뭐가 있다? 하수관이 여기 들어가요. 이 정도 크기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설치 비용이 천문학적 듭니다. 보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형태니까 하수도관은 음료 수용이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렇게 하시고 양갈로 3번에 수용 절차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3번에 공동구 설치 비용 누가 부담하는지 봅시다. 자, 줄칩니다.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점용 예정자가 누구요? 점용 예정자. 자, 공동구를 점용해서 이용해야 할 자.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죠. 통신은 한국통신이죠. 수도는 상수도 사업본부 같은 기관을 점용 예정자랍니다. 점용 예정자와 이 공동구를 설치해야 할 사업 시행자 있죠. 공동 부담입니다. 그래서 점용 예정자, 시행자 부담해라 해놨죠. 같이 부담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에 가서 공동구 설치비용 보조 또는 융자라 되어 있죠. 버리세요. 4번 공동구 수용되어야 할 시설의 설치 기준 버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에 공동구 관리 운영 그럼 누가 할 거냐? 설치된 거. 공동구 관리자 줄칩니다. 공동구는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가 관리합니다. 해당 지자체장이 관리자예요. 자, 그렇게 줄쳐보시고 이번에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 줄칩니다.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유지관리계획을 대통령의 잠바에 따라 수립 시행이 됩니다. 몇 년마다 수립 시행이 됩니까? 5년마다 해야 되죠. 3번 공동구 안전점검 실시. 자, 줄칩니다. 공동구 관리자는 대통령의 잠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까지 붙이고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자, 4번에 공동구 관리 비용 등에 관한 것은 3, 4일 이후에 보세요. 지금 뭐 보실 거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제5절에 도시공객 설부지 권리구제라고 되어 있죠. 뭐 엄청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것부터 먼저 배우는 게 아니고 먼저 배우고 이걸 배워야 이해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교재를 129쪽 펴서 127쪽 펴서 127쪽. 자, 127쪽에 7절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업부터 배워야 앞에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요 사업부터 합시다.